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잠을 잘 자면 살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거꾸로 얘기하면 수면 부족이 되면 살을 찌기 쉽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뭐 멜라토닌이라든가 세로토닌 뭐 이런 그 호르몬에 대해서도 좀 관련을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면 부족은 어떻게 살을 찌게 하는지 크게 뭐 네 가지 정도의 이유를 들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열 생성 반응, 서머제니시스라고 하는데 이 열 생성 반응에 어떤 변화가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수면 부족이 되면 신체 활동이 감소한다. 그것은 바로 피로감 때문에 그런 신체 활동이 감소 경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아무래도 늦은 시간까지 깨어 있으면 먹을 기회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좀 더 살을 찔 수 있는 칼로리 섭취가 늘어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높아진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보다 더 중점을 두고 설명할 내용인데요. 식욕 조절 호르몬들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연구를 소개해드리면은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5일간 5시간 동안만 수면을 자도록 했더니 24시간 그 다음 이제 24시간 동안에 일일 에너지 소비량은 5% 증가하더라.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결과만 보면 오히려 수면 부족이 되면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니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바로 그 또 다음 날 보게 되면은 다시 일일 에너지 소비량이 감소하더라 이거죠. 5% 보통 이제 5% 7%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칼로리 섭취량도 증가하더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피로감으로 인한 신체 활동의 감소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연구들을 보면 건강한 성인 남자를 2일 동안 4시간만 자도록 했더니 신체 활동이 현저히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또 일일 에너지 소비량도 5% 정도 감소하더라. 이것이 다 이제 웨이트 게인, 즉 체중이 증가하는데 기여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먹을 기회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식욕이 또 증가한다는 거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한 연구를 보면 2일간 이제 수면 부족 상태를 4시간만 이제 자도록 했더니 이것은 좀 극단적인 연구이긴 합니다만 10시간 정도 수면 잔 상태와 비교를 한 것입니다. 이랬을 때 이제 배고픔이나 식욕을 측정하는 스케일이 있죠. 그런 이제 마크 피험자가 그 숫자와 정량화된 스케일에 마크를 하는 방식으로 측정한 거에 의하면 배고픔은 약 24% 정도 증가하고 그다음에 식욕도 약 23% 증가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보고한 바 있죠. 이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뇌가 계속 각성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체의 그 생리적 적응 반응을 으로써 이러한 그 식욕이 증가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심히 컴퓨터를 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실제로는 에너지 소비량이 많지 않죠. 뇌가 열심히 혈당을 먹어치우지만은 컴퓨터 앞에서 열심히 손가락만 움직였으므로 대근육 활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사실상의 에너지 소비량은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뇌가 열심히 그냥 혈당을 먹어치우는 관계로 뇌는 이제 더 지속적인 혈당의 공급을 위해서 자꾸 식욕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죠. 좀 더 각성 상태를 계속해서 늦은 밤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은 자연스러운 반응으로서 식욕을 자꾸 높여서 칼로리가 높은 단짠 음식에 자꾸 욕구가 생기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과일이나 채소, 단백질 이런 음식보다는 뭐 전분질 음식품을 더 찾게 되고 뭐 이런 그 성향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주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TV 시청이나 컴퓨터 게임 또 스마트폰 SNS 하다가 또 밀린 숙제 등을 쭉 하면서 계속 이런 좌업적인 활동을 하면서 에너지 소비량은 매우 적은 데 비해서 식욕은 매우 늘어나고 또 한편으로는 먹을 기회도 자꾸만 늘어나는 그래서 냉장고 문을 자꾸 수시로 열어보게 되는 그런 그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식욕 조절 호르몬의 변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연구를 또 아주 잘 알려진 연구입니다만은 그것을 소개해드리면 하루 5시간만 자는 사람하고 8시간 자는 사람을 비교를 했을 때 포만 중추를 자극해서 포만감을 일으키게 하는 그리고 신진대사를 증가시키는 호르몬이죠. 바로 이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15.5%가 감소하고 그렐린은 14.9%가 증가했더라. 지금 그렐린은 뭐 뇌에서 분비되어서 30분 간격으로 계속 분비되어서 우리의 그 식욕 중추를 자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배고픔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수면 부족이 될수록 인체의 교감신경계가 자꾸 자극이 되니까 이것이 이제 렙틴 분비를 억제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우리 인체는 이런 수면 부족을 하나의 스트레스로서 인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요 슬라이드에서는 제가 여러 가지 호르몬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요 이제 수면 패턴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밤 12시에 잠에 들어서 다음 날 뭐 9시간 뭐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수면 패턴을 보게 되면 렘 수면과 이제 넌렘 수면이 있는데 렘 수면은 Rapid Eye Movement라고 해서 잠을 잘 때 눈이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있는데 이때의 수면 상태를 렘 수면 상태라고 그러죠. 사실 이 렘 수면 상태에서는 각성파, 즉 뭐 베타파라든가 델타파, 감마파 이런 것들이 이제 더 뇌파가 더 많이 발견되게 되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뇌가 넌렘 수면 상태보다는 보다 더 각성 상태에 가까운 상태. 그러니까 넌렘 수면 상태에서는 보다 더 서파, 알파파라고 하는 서파가 더 많이 나타나고 또 이런 상태는 무엇을 반영하냐면 뇌가 더 깊은 무의식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에 처음 들어서는 넌렘 수면을 먼저 1시간 정도 또 1시간 반 정도 갖게 되는데 이러한 넌렘 수면 상태에서 성장 호르몬 분비가 최고로 높아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특히 넌렘 수면 상태에서 성장 호르몬 분비가 가장 크게 분비되므로 이때 사실 뭐 키의 성장이라든가 근육의 성장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전체적인 수면의 질과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이렇게 뭐 말씀드릴 수 있죠. 결국 이 넌렘 수면과 렘 수면이 자는 동안 교대로 나타나다가 이렇게 해서 점점 렘 수면이 점점 길어지게 되고 이 렘 수면 상태에서 사실 꿈도 꾸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드디어 깨어나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뭐 요 주제와 조금 벗어났지만 하루 중에 우리가 운동을 수행을 했을 때 넌렘 수면 상태가 더 많이 나타나고 또 이 상태에서 뭐랄까요 알파파의 출현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전체적인 그래서 수면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서 또 이미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세로토닌 얘기로 돌아가서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거, 요 얘기를 하겠는데요. 사실 이제 낮 시간 동안에 점점 이제 그 해가 떨어지고 빛이 점점 어두워지는 상태에서 사실은 이제 세로토닌 분비가 활발하게 그동안 이 세로토닌의 분비가 이 점점 많이 일어나면서 이것이 이제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으로 전환됩니다. 우리의 이제 송과체에서 이 멜라토닌이 점차 많이 분비되기 시작해서 한 뭐 8시부터 시작해서 쭉 분비돼서 밤 11시 뭐 이때쯤 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이제 최고치로 도달하게 되면서 우리는 이제 뭐랄까요? 졸리게 되고 또 수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뭐 정상적인 패턴으로 이렇게 수면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낮 시간 동안에 깨어 있을 때 가장 많이 분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은 계속 세로토닌을 생성하는 그러한 그 뉴런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계속 분비되어서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해가 떨어지고 어두워지면서 점점 이제 이 세로토닌은 멜라토닌의 전구체로서 멜라토닌으로 이제 전환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전환됨으로써 수면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로토닌하고 멜라토닌 굉장히 수면에 중요한데, 특히 이 세로토닌은 수면 사이클을 갖다가 조절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랄까요, 우울증이나 뭐 이런 것이 있을 때 SSRI라고 하는데 Selective Serotonin Uptake Inhibitor라고 그래서 선택적인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는 뇌에서 세로토닌이 일단 신경세포 말단에서 이제 분비돼 가지고 이것이 이제 다시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게 되면은 세로토닌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죠. 이렇게 이제 세로토닌의 수준을 높이는 작용을 하는 것이 SSRI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로토닌을 이런 약제를 사용해서 세로토닌 농도를 높여주게 되면은 REM 수면이 이제 더 억제되고 또 꿈도 잘 꾸지 않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우울증 치료제로서 이런 세로토닌 SS 재흡수 억제제 이것을 사용했을 때 이런 뭐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세로토닌은 뭐 무엇으로부터 만들어지냐면 아미노산, 이 이제 필수 아미노산이죠. 트립토판 같은 뭐 우유에도 이 트립토판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뭐 불면증 있을 때 좀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트립토판은 이제 중간 단계를 거쳐서 5-하이드록시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그 단계를 거쳐 가지고 세로토닌이 전환되는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비타민이 피리독신이라고 하는 거, 비타민 B6죠. 그리고 엽산, 철, 마그네슘, 칼슘 이런 게 사실은 다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중간 단계를 거쳐서 이것이 이제 세로토닌으로 전환되는데, 이때 역시 피리독신 그리고 비타민 C, 아연, 마그네슘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세로토닌이 이렇게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 결국 이것이 이제 우울증을 초래하는 그러한 그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이런 세로토닌이 감소하면은 더 이 음식에 대한 욕구도 더 높아지고, 또 피브로마이알지아라고 하는 이런 이제 통증을 일으키는 심각한 이런 그 증후군을 앓게 된다라는 것을 이것과 깊은 관련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제 이 세로토닌으로부터 멜라토닌이 형성돼야 되는데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면 결국은 이것이 또 수면 장애를 초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우울증이 불면증과 왜 그렇게 깊은 관련성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 그림은 우리 뇌에서의 이제 특정 부분을 나타낸 것인데요. 요 부분이 이제 척수로 이어지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뭐 시상 하부, 그 다음에 요게 뭐 뇌하수체, 뭐 이런 것이 이제 이쪽 부분에 있죠. 우리가 이제 눈을 통해서 빛을 받아들이고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호르몬들의 변화가 나타나고 수면 사이클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데, 이런 것을 이제 생물학적 시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은 세로토닌 생성 뉴런에 의해서 세로토닌 생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이 세로토닌이 이제 여러 뇌 영역에서 영향을 갖다가 미치고 뉴로트랜스미터 즉 신경 전달 물질로서 이제 작용을 하는 것이죠. 이런 작용을 하면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해가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세로토닌이 뇌 송과체에서 이런 이제 멜라토닌을 으로 이제 생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수면에 들어가는데 바로 이런 그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역시 이제 빛에 대해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의 어떤 반응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날이 밝을 때는 이제 세로토닌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제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전환되게 되는 것이죠. 멜라토닌의 생성이 높아지고, 반면에 이제 깊은
어둠의 상태, 밤의 상태에서는 멜라토닌이 점점 높아집니다. 그래서 밤 동안에 계속 멜라토닌이 높은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해가 뜨고 해 뜨려고 하면 멜라토닌 수준은 점점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세로토닌은 이런 밤 동안에는 점점 감소해서 최저치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 세로토닌은 REM 수면에서 최저치를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 깨어날 때쯤 되면 점점 증가해서 마침내 낮 기간 동안에 활발하게 세로토닌 생성이 이루어져서 이런 양상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멜라토닌 이제 좀 어느 정도 돼서 날이 밝아지면 이게 떨어져야 되죠. 떨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하루를 일과를 갖다가 시작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학생들이 방학이나 이랬을 때 이런 수면이 좀 늦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멜라토닌의 분비도 이렇게 양상도 원래는 이제 이때 일어나는 이 점선의 상태에 일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아직도 멜라토닌의 분비가 이제 늦게 시작해서 지연돼 가지고 굉장히 이제 높은 상태가 유지된 상태에서 이때 이제 일어나려고 하려면 굉장히 이제 힘든 상태가 된 것이다. 뭐 이럴 때나 이럴 때 일어나려고 하면 아직 멜라토닌 상태가 굉장히 높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이제 방학 끝나고 학생들 학교 가려고 할 때,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만은 바로 이제 이런 코로나와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뭐 또 늦잠도 자고 그럴 수 있지만, 이제 방학이 끝나고 나서 학교에 출근하려고 할 때는 이제 엄마랑 큰 실강이를 벌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 어머니를 머리를 끝까지 화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뭐 또 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요즘 연구들은 이 멜라토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바이러스를 죽이지는 않지만은 인체의 면역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이제 멜라토닌이 서포팅하는 그런 그 작용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제 멜라토닌이 효과가 멜라토닌의 효과가 주목받고 있는데, 뭐 특히 이 멜라토닌은 뭐 이를테면은 엔티 인플라메토리 이펙트라고 그래서 항염증 사이토카인의 그 작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랄까요, 염증을 갖다가 감소시키는 작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호흡기 계통을 통해서 폐에 침범을 해서 호흡 부전을 일으키고 그게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뭐랄까 멜라토닌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주장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멜라토닌은 결국 정상 조건에서는 세포의 성장을 갖다가 도와주는데, 특히 아포프토시스라고 그래서 세포 자멸사라고 합니다. 이 세포 자멸사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암이 진행된다든가 아니면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가 스스로 이제 자살하는 겁니다. 스스로 죽어서 이것이 이제 다시 퍼지는 것, 다른 인체 다른 조직이나 세포로 퍼지는 것을 막는 작용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상태에서는 이런 반응이 너무 증폭돼서 일어나서 뭐 우리가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런 문제가 더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아포프토시스 세포의 자멸사가 과도하게 나타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충분한 잠을 자고 또 영양을 섭취하고 그다음에 수분을 좀 섭취를 하고 또 이러한 멜라토닌에 의한 어떤 도움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수면 부족이 어떤 상태로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뭐 다이어그램을 여러분한테 좀 소개해드리면,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TV나 컴퓨터 비디오 게임 또 스마트폰 SNS 등을 밤늦게까지 했을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칼로리 섭취의 증가,
그다음에 에너지 소비량의 감소를 갖다가 초래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이제 네 가지적인 즉 공복감을 증가시키는 상황, 수면 부족을 일으켜서 이것이 렙틴의 분비는 감소시키고 그렐린의 분비는 높인다고 하는 것이죠. 또 이 수면 부족을 또 이것이 초래해서 먹을 기회를 갖다가 또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칼로리 섭취의 증가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열 생성 반응이 변화인데 바로 이제 수면 부족 그 당일에는 24시간 동안의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지만 약간 증가하지만 계속 이어진 날에는 에너지 열 생성 반응이 굉장히 감소하고 또 칼로리 섭취량도 증가하더라. 뭐 이런 얘기죠. 결과적으로 이제 에너지 소비량이 감소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또한 이제 피로감의 증가로 인해서 아무래도 신체 활동에 그 뭐랄까요? 신체 활동량을 감소시키게 되고 이것이 에너지 소비량을 감소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고 결국 이 두 가지가 비만을 초래한다고 하는 것이고 또 이 비만 자체가 굉장히 이제 수면 이상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건 또 하나의 챕터로 다뤄야 될 문제고요. 어쨌든 이 비만은 여러 가지 이제 슬립 어니어라고 해서 무호흡, 수면 중 무호흡증, 또 여러 가지 수면 이상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또 비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얘기가 너무 길어지게 되니까 이 점에 대해서 또 다음 기회가 있을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